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14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덕경 14장은 뒤에 나오는 15장과 더불어서 도덕경 가운데 문학적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장입니다. 그래서 한편의 시라고 생각하면서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노자 사상의 참맛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세 파트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지불견 명왈이, 청지불문 명왈희, 박지부득 명왈미, 차삼자 불가치힐 고혼이 위일.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하고, 귀를 기울여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희라 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미라 한다. 이 세 가지는 묻고 따질 수가 없으니 혼연일체가 된다. 노자는 도덕경 제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죠.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라고 할 수 없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란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로서 이름을 붙여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장의 이 구절에서 노자는 1장에서 선언적으로 말한 도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굳이 해설을 덧붙이자면 도는 불가시성, 불가청성, 불가촉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희미라는 글자는 불분명한 도의 실체를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표현한 글자인데요. 희미하다, 희미하다, 아련하다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도란 명시적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자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불가명, 복기여 무물,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시위 홀황. 더 이상 밝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두울 수도 없다. 끝없이 이어지니 이름을 붙일 수 없고 결국은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모양은 있으되 형용할 수 없고 형체는 있으되 나타낼 수가 없으니 그저 황홀이라 일컫는다. 도덕경 1장을 해설하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자가 말하는 도란 사물과 현상의 어느 경계 지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시고 어슴풀에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녘의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런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는 있지만 그 경계 지점을 저기가 바로 경계 지점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느낌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경계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더 이상 밝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두울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있으되 형용할 수 없고 형체는 있으되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한 것이죠.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그 경계 지점, 즉 도가 존재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포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황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덕경 1장에서 도의 세계를 오묘하고 신비하고 광활한 우주에 비유를 했는데요. 14장에서는 황홀하다는 말로 도의 세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노자는 이러한 도의 신비로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지불견기수, 수지불견기후,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능지고시, 시위도기. 앞에서 봐도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봐도 꽁지를 볼 수 없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실말이라 한다. 모습을 포착할 수 없으니 당연히 앞에서 봐도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봐도 꽁지를 볼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도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결론적으로 먼 옛날 우주가 태어나던 그때의 상황을 토대로 오늘의 일을 살피면 우주와 만물의 시초, 단초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능지고시,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도의 실마리라고 했습니다. 14장에서도 역시 1장에서처럼 이것이 도라고 하면서 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추론하면 도기, 즉 도의 실마리를 알 수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노자 사상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노자 사상의 특징은 1장부터 81장까지 일관되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